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병화, 가을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론 병화 8번째 시간입니다. 가을철 병화론입니다. 신월부터 병화는 쇠퇴하니 서산의 기운은 석양이 호수에 낙조하는 찬란한 광채를 기대할 뿐이다. 봄은 이제 싹이 피어나는 계절이고 가을은 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월은 가을이라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 쇠퇴하고 낙조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다 임소하면 설기가 지나친 평상인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무토가 많고 임수가 작으면은 지나치면은 평상인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럴 때는 이미 너무 무토가 많으면은 햇빛을 가리게 되니까 그래서 무토가 많으면은 지나치게 화의 기운을 뺀다. 이런 말에서 평상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간목이 투관하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어서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가 있는 격으로서 부명이다. 간목이 투관해야 된다. 병화는 간목과 임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간목은 많은 곡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성한 수확, 열매 이런 걸 매달고 있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니 간목이 있을 경우는 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을목이 투관하면 가을의 단풍이나 국화꽃에 비유하므로 인기가 있고 특출한 재능으로 명예를 얻은 자가 많다. 꽃이 활짝 피게 되니 국화꽃에 비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을목은 노후에 처량하고 풍육에 목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경우로 태양이 할 일이 없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하는 말은 간목을 말을 합니다. 여기 을목 같은 상황을 말을 하지는 않고요. 을목은 꽃이기 때문에 뭐 풍류객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화려함을 말하기는 합니다만은 큰 명예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임묘진이 금에 상하지 않으면 부는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간목의 의미를 말을 하겠죠. 특히 금이라고 하는 뿌리에 임묘진이 상하지가 않으면은 이럴 때 금전 넉넉함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가을 가불목의 임묘진에 뿌리가 있으면 가불이 굳건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간목은 인목은 목이 지지에 풍성하다는 의미의 뜻은 열매를 충분히 맺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병화는 투관하면 시기와 질투가 많은 팔자이다. 가을 병화는 할 일이 없으나 재가 이게 뭐 개체 같은 뭐죠? 금의 기운이겠죠. 재가 왕한 경우에는 자수성가하여 재를 다루는 거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재가 많을 때는 이런 어떤 노력의 결말은 있을 것이다. 결실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가을철 병화는 초목을 키울 시기가 아니고 결실이 이루어져 수확을 하여야 할 때이다. 이럴 때는 임수가 많이 천간에 투관하고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일 때는 가을에 병화할 때 임수는 그렇게 임수의 역할이 봄과 여름처럼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정화가 투관하면 이미 열기가 식어가는 때이어서 정화가 보온을 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가을은 이제 겨울을 맞닥뜨리고 해가 져가는 시기다 보니 특히 이럴 때 정화가 병화한테 특히 간목에 정화가 병화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금이 천간에 투관하였을 때 서리가 내려서 어떤 차가운 균을 퍼뜨리려고 할 때 이 정화가 그 강한 어떤 경신금의 차가운 기운을 특히 제습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에 서리를 녹여주는 격이어서 정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병화는 본래 남의 지기를 싫어하며 남을 비추어 주고자 하는 특성 때문에 자존심만 강하게 내세운다. 아무래도 이제 정화의 기운은 병화가 정화한테 의지하다 보니 병화는 남에게 지지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한데 아무래도 정화에 의지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정화는 유금의 장생함으로 이제 장생이라는 말은 포대법을 말합니다. 가을이면 정화가 왕성한 계절이고 병화는 이미 유금에 지는 태양에 비추되므로 병화는 병화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다.
병화가 병화에 의존하면 괜찮겠죠. 가을의 병화 같은 경우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크게 꺼리지는 않습니다. 좋아한다 이런 거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의지는 합니다. 그래서 좋다 이런 말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의지처는 되니 이런 의미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 결실의 계절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 객토하는 격이 되므로 허송세월하는 격이 되니 노력은 하나 공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철의 무기토는 새로운 뭘 심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심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기운도 되고 또 땅을 막 해서 새롭게 심기는 가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력은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있지는 않겠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죠. 기토를 보면 수확의 계절인데 축축한 논의 흙은 불필요하니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무기토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아무래도 이제 흙이라든가 축축한 땅이 태양의 기운을 밝고 이렇게 건고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여의치는 않다. 가을에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무기토가 등장한다는 의미로 뭘 심으려고 땅을 개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어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경금을 보면 가을 수확의 계절에 냉해를 입히는 서리를 맞는 격이니 농사를 망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병정화가 뚜렷하게 있으면은 그 서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게 잘 못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경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가 될 것이니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풍성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경신은 병이요 정화는 약이니 병과 약이 투간하면 길명이 될 것이다. 모든 거는 병이 없는 거는 없겠죠. 병이 있었을 때 그걸 치유하는 약이 있으면은 그 좋은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신근도 있지만은 정화까지 같이 터 있을 때는 길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신금을 보면 병화를 합구하고 냉해를 입히는 경일에 흉하다. 아무래도 합한다는 의미의 뜻은 병화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남한테 묶여서 있다가 보니 그래서 좀 흉하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임수를 보면 가을 수확기에 물이 필요 없어서 불필요한 존재이므로 반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에는 크게 물기를 많이 필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결실의 계절에 결실할 곡식이 없다는 의미다. 간목에 특히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특히 임수가 있었을 때는 그 차가운 기운이 그 천지를 덮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즐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기지는 않는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개수를 많이 보면 수확기에 비가 내려 추수를 못하는 격이어서 알맹이가 없어지는 격이다. 아무래도 임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가을철에는 조금 서리가 내리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임계수까지 많다라고 하면은 알맹이가 없어지는 격일 것이다. 이런 말이겠고요.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지 만물을 키우는 절기는 아닌데 무기토가 나타나고 가불목이 있으면 가불목을 키우는 상황이 되어 남들은 결실하는데 소득을 얻는데 새로이 싹을 발하여 키워야 하는 처지여서 고난이 많고 결실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여야 하는 격이다. 그래서 가을에는 만물을 키우는 계절은 아닙니다. 결실해야 되는 계절인데 여기서 무기토가 있고 가불목이 있었을 때는 가불목을 키워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무기토가 있으면은 새로 싹을 키워야 하는 처지여서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월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월입니다. 임수를 전용하되 임이 많으면은 무토를 주용한다. 아무래도 임이 신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열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이 많을 때는 무토가 있어야 그 임을 제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임계가 때로는 임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임도 있고 무토도 있고 이러면은 다 같이 투출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무토를 지용해서 아주 귀하게 되기는 할 겁니다. 둘 다 있었을 때는 이런데 임이 많았었을 때는 무토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임이 많고 무가 없으면은 병상인이고 무가 많은데 임이 없어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두 개가 조화롭지 못하면은 임이 많아도 무토가 없으면은 병상인이고 무토가 많아도 임이 없으면은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다 보니 귀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임이 많은데 무토를 얻었으면은 만인을 제압하니 권위를 떨치고 크게 현달할 것이다.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월은 약하여 간목이 있어서 신중 임수와 상생하면 부귀하며 임수가 많으면 무토가 억제해도 성공한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신중에 임도 있기 때문에 그 임수와 간목이 있고 신중에 임수와 상생하면 무기가 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개수가 있으면은 무토를 합격하게 되니 이럴 때는 또 흉하게 된다라고 의미도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임수가 같이 있으면 금이 있으면은 식신생재가 되어 사업가가 되며 병화가 무토와 같이 갑을 극제하지 않으면 역시 사업가 사주이다. 사업가 사주는 뚜렷하겠죠. 경금이 많을 때 목화가 없으면은 특히 이제 종재가 되기 쉬운데 이제 친구의 도움, 주변의 도움으로 이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는 나중에 또 사주 구성도 또 살펴봐야겠죠. 화기가 점차 쇠약해지는 월인데 토를 보면 빛이 어두워진다. 아무래도 먼지가 특히 무토가 먼지를 날리거나 기토가 태양의 습기를 흡수해서 빛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겠죠. 임수를 보면 빛이 찬란하니 격이 아름답다. 수가 왕하여도 좋지 않고 토가 만이해도 좋지 않고 마땅치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적당히 조화롭게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너무 임이 많으면 무토가 없으면 흉하고 무토가 없는데 임도 없다. 그러면 병상인일 것이고 그래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 신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술에 이제 국이 될 경우에는 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가을의 신월의 성격은 신왕사주는 투기성이 많고 다소 허풍스럽다. 낭비벽이 있으면 변덕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투기성 재가 뚜렷하게 또 국을 이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 보니 재물에 대해서 좀 인연이 많고요. 또 여자 문제 이런 것도 좀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또 신은 또 항상 불러들이는 역할이 인의 작용도 또 불러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인신충의 작용도 있을 것이니 한당, 변화, 무상, 변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신약한 사람은 병이 많고요. 심장병, 눈병 등이 특히 위험합니다. 혹시 이제 아까 이렇게 형충의 작용, 사신까지 붙게 되면은 형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몸이 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병인일 출생자는 타양살이고 자수성가는 암시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제 병인들은 특히 자존심이 세고 아주 외향적이고 밝고 명랑한 사람인데 이제 그게 타양살이하고 혼자 외지에서 뚜렷하게 성공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부부 편제는 육친관계에서 첩을 의미하므로 경금이 천간에 투출된 사주는 축첩하거나 외도한다. 아무래도 경신월이라든가 경금이 떠있는데 월지가 신월일 경우는 재가 투가 나게 되고 편재가 뜨게 되고 또 재가 왕하게 될 것이니 이런 말의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무역, 수출업이 적합하고 브로커적인 일이나 투기업으로 치부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가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적인 안목도 뚜렷하게 있고요.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6월입니다. 6월은 임수를 전용하고 병다 임투하면 북이 쌍전한다. 병이 많을 때 임수가 떠 있으면은 병다 임수하면은 북이가 쌍전한다. 뚜렷하게 말이 필요 없겠죠.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대신하지만 공명이 크지 않고 신금을 보면 늙도록 어렵다. 아무래도 이제 유금과 신금은 숙살지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병화를 합구하고요. 특히 깊은 가을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좀 어려움입니다. 이성을 탐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천박한 기질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6월은 병의 힘이 약하므로 정이나 지지에 사오미가 있어 보필하면 임수가 있어서 대부대기하거나 신앙이 아니면 간목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뚜렷한 설명이고요. 토가 많아서 술을 억제하면 식신생재하게 되니 부화돼 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금국인데 신이 천간에 투강하면 제다신약이라 파란이 많고 빈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제다신약에 대한 얘기는 늘상 했었죠. 아버지의 인연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배우자와 인연이 없고 금전도 인연이 없을 것이다. 하나 덧붙이면 공부도 그렇게 썩 인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제다신약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죠. 6월의 병화는 날이 황혼에 가까워 병화의 서광이 호수와 바다에 있으니 임수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임계를 쓸 때는 임수로서 보완해야 된다 의미의 뜻은 일단 사주가 신약하면 안 됩니다. 신약해서 쓸 때 임수로 보완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약해지지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일 때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할 때는 병화한테 이 임수는 살해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흉하게 되는데 결코 신약한 사주는 임수로서 선용하지는 않습니다. 토로서 화광을 가리면 격이 탁해진다. 이것도 먼지로서 태양빛을 가리게 되니 탁해진다는 말이겠고요. 병화가 많으면 임수가 투출하면 북이 쌍전하는 대길격이다. 이거는 늘상 말을 했죠. 가을에도 6월에도 임수가 있으면 신강한 사주일 때는 특히 더 귀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은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다정다감하다. 남녀 공의 미모가 있으며 덕성이 있을 것이다. 아무렇게 신앙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미모도 있지만은 함부로 좌고우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일 때는 조금 인색하고 예민하기도 하고요. 까다롭기까지 하기도 하다. 요런 정도의 신강신약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수면 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꿈이 사납고 빈혈, 원기 부족증이 있으며 신약은 다병한다. 보통 이제 아주 신약할 때는 어렵다. 특히 가을의 병화가 신약할 때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강하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훈은 학자나 공직자의 우선이 많으며 혹은 중산계열의 가문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겠죠. 부부는 현처를 얻게 되며 비견급제가 성하지 않으면 부부간 금실이 좋다. 아무래도 가을에 비견급제가 많으면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직업은 학자, 교육자, 은행가, 목사 등으로 활동한다. 대신에 이제 합이 많다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또 제다신약이라든가 이런 기세까지 돼버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잘 사주에 국을 잘 이루고 있으면은 격을 잘 이루고 있으면은 이런 어떤 목사, 은행가, 교육자 아무래도 병화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거겠죠. 다음에 수월입니다. 양기가 더욱 쇠퇴하니 기토 회광한다. 아무래도 이제 기토가 이제 빛을 막는다. 이런 말이고요. 먼저 간목으로 제토하고 임수를 취용합니다. 간목으로서 흙이 넘치는 것을 수월의 흙의 기운을 막아야 될 것이겠죠. 그런 말의 설명입니다. 특히 갑하고 여기 있죠. 임하고 천간에 두 개가 떠 있으면은 아주 귀격입니다. 앞에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무토하고가 떠야 된다고 했었는데 수월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임수하고가 뜨면은 아주 기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갑장임투하면 수재요. 갑장임투는 뭘까요? 간목이 장간에 있고 임수가 천간에 떠 있으면 수재요. 일파화토면 비록 태왕하지 않아도 자조하여 일생분주하고 금수가 없으면 요절하는 명이 될 것이다. 이건 뭘까요? 일파 화토가 깨지지 않으면은 화토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비록 태왕하지 않더라도 일생분주하고 그냥 분주하게 다니고 소득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수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토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 월 자체가 토기 때문에 그래서 금목이 있어서 토가 억제되고요. 수월 같은 경우는 금목이 토를 억제하고 임수가 있으면 부귀하게 될 것이니 근데 임수가 있으면 부귀하게 되지만은 계수는 조금 급을 떨어뜨려 보기도 합니다. 계수는 무토를 합구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요. 술은 화토가 장렬에 목이 타버리므로 필수적으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임수란 뜻이겠죠. 그래서 임수가 특히 투가 나고 간목이 장간에 숨어 있으면 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장간에 숨어 있는데 혹시 또 간목이 투간을 하고 있는데 경금이 투간까지 해서 이걸 파하면은 그건 또 귀격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사주의 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화가 많고 금수가 적으면 염상격이 되나 부기하나 금수운에 대패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목화가 많고 금수가 적다는 의미의 뜻은 수월이니까 그게 화의 기운이 장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금수운은 그 왕한 화의 기운을 깨기 때문에 대패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토가 월령을 득하니 화기가 쇠약해집니다. 특히 병화는 수월에 묘고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기운입니다. 간목으로 병화일주를 도와야 귀격이고 다음으로는 임수를 씁니다. 특히 가을에 수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특히 간목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임수를 사용하게 되어야 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가 없고 습기가 또한 없으면 격이 천하고 성격 역시 올바르지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토가 묻히는 격이 되다 보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국이 편고하고 다병하면 물론이요 온몸이 흉터이다. 형충이 있으면은 흉터는 흉하면 더욱 커지겠죠. 용신이 있고 뭐 용신이 천간에 투간하고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건강은 분명히 할 것이고요. 뭐 장수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용신이 득왕하고 신강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은 종과 열통이 많고요. 종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조의 향화를 받들어 모시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부모덕은 조금 박덕한 편이고요. 뭐 그다음에 시작하다면은 형제가 이제 형제의 덕을 본다라든가 형제의 인연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겠고요. 부부는 격국과 일지 그리고 대운에 따라 기륭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부애로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특히 식신의 작용으로서 재성이 약할 때는 병화가 수월은 재성이 약하고 자신이 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국이 될 화주가 크지요. 제가 파국이 될 소지가 크고 또 여명은 관이 여자가 사주 같은 관성의 기운이 뚜렷하게 있지 않으면은 조금 혼자 확실하게 또 능력을 가지고 배우자 덕을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전기, 컴퓨터 관계나 장의사회, 농업, 축산이 적합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귀격일 경우에는 뭐 수의사라든가 아랫사람을 돌본다라든가 뭐 사람을 키우는 교육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그것들도 다른 사주의 구성들을 잘 살펴봐야 그 귀함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런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른 구성까지 어울렸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화, 가을, 신유술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